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같았지만 판결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와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재희 기자 리포트 보셔서 대략적인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2심은 1심과 판결 내용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자, 2심 판결의 핵심은 뭡니까? 사실 SK 주식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는 게 가장 그 판단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근저에는 재판부가 상당히 그 혼인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꾸짖듯이 질책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판단이 이런 1심 판결을 사실상 뒤집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혼인 관계의 파탄의 책임을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노소영 관장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혼인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희영 이사장과 사실상 부부로 공식 행사 등의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부분도 노소영 관장의 고통을 좀 가중시킨 요인으로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1심과 항소심 달라진 결과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산 분할 뒤로 한번 보시죠. 1심은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거였는데 2심에서는 1조 3,8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소영 관장의 재산 증식의 기여를 인정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SK라는 기업이 성장하고 이 지금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노소영 관장의 어떤 기여도, 노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부부의 자산을 합산하고 그 내역을 뽑아보면 4조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최태원 회장의 재산의 대부분은 SK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SK 주식에 대해서도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바가 있다. 가치 증식의 어떤 노력과 그런 부분이 다 기반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이 노소영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 없었다면 SK라는 회사가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은 민사 재판, 이혼 재판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형사도 아닌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 내용도 나왔고요. 또 그룹 경영에 있어서 각종 혜택이 있었을 거다.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법조인들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자금이라는 거는 그 실체를 좀 단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노소영 관장은 어떤 선친께 좀 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300억 원이 이른바 SK그룹의 시드머니로 작용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50억 어음의 사진 6장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당시에 작성한 메모까지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이 300억 원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SK라는 그룹에서 활약이 됐는가, 이게 사용이 됐는가와 관련해서는요. 태평양증권과 SK증권을 인수하는 데 쓰였을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전직 대통령의 사위라는 어떤 후광 때문에 SK라는 그룹이 이를테면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 특혜 시비가 많아서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했지만 결국에는 SK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경영 회장이라는 그 최태원 회장의 선친의 지위가 있었는데 정경영 회장으로 낙점된 건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임기 말기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노소영 전 관장과 노태우 대통령의 기여분 인정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후광이 있었다 이런 느낌인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1심 판결하고 좀 달라진 게 뒤로 보시면 위자료입니다. 1심은 1억, 2심은 20억. 20배입니다. 핵심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건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가사 사건에서는 위자료 1억도 인정되는 예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20배나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판단의 근거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합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자필로 혼외자의 존재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다른 부정행위의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영 그 이사장과의 혼인 관계
인간관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한 것도 본인, 최태원 회장 내 책임이고 혼외자를 낳게 한 것도 내 결단이었다. 내 책임하에 다 이뤄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사재판에서는 나와는 무관한 이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증언 중에 하나는 거짓 진술일 텐데 그렇다면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도 원고의 주장도 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소송 외에도 지금 위자료 소송이 한 건 더 있습니다. 네. 바로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건데 이번 판결이 그 위자료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게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에 비슷한 수치로 확정이 된다면요. 이게 관련 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은 법률적으로는 공동 불법 행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에 대해서 누구는 적은 금액이 인정되고 누구는 많은 금액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부진적 연대 책임으로서 동일한 금액을 인정받도록 돼 있는 게 법리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최 회장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인 대법원만 남아 있는데 대법원 판단이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열려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뀔 수도 있다. 특히나 그 비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서 사실 인정을 이제 전제로 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추정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지 사실 인정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시민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좀 봐야겠군요. 자, 오늘 2심 판결 난 이후에 SK 주식이 9%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만약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된다면 최태원 회장은 현금으로 1조 3,800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SK 주식이 거의 재산의 다수를 차지하니까 매각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영권 방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지금 SK 주식으로 담보대출이 일어난 부분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미 있군요. 그렇습니다. 추가 대출이 일어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SK의 비상장 주식, 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 주식 SK 실트론을 매각하는 방향, 아니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향, 아니면 SK의 주식과 관련한 배당 수익을 높이는 방향 등이 지금 고민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